자, 깊은 잠에 빠져 계시군요. 잠을 한번 깨볼까요? 어깨도 이렇게 한번 드시고, 그도 한번 드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시니까 좋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온라인 이렇게 들으시니까 좋죠. 힘들죠. 공부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이 더운 날 무더위에 밖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우린 또 되게 편한 팔자인 거죠. 너 또 무슨 도덕교 가서 얘기하려고 그러지? 잠도 깨보시고 우리 한번 마음을 재정비해보아요. 우리 앞서 뭐 배웠냐면 언어 일반론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 언어가 기호다 배우고 왔고요. 그래서 언어가 기호이기 때문에 갖는 여러 가지 특징들 배웠고, 안 물어볼게요. 긴장하지 말고. 언어의 기능 오늘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언어가 구조다. 언어가 구조이기 때문에 갖는 특징들을 좀 보려고 해요. 자, 21페이지. 자, 가운데 오시면 네 번째 제목이 언어의 구조적 특징 이런 말이 되어 있죠. 구조의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이 구조는 사람들 도와주는 헬프의 그 구조 아니죠. 큰 틀을 갖는 구조. 뭐 생각나는 언어의 특징 없어요? 언어의 기호적 특징 가운데 구조 그러면 떠오르는 규칙성, 체계성, 법칙성. 그 얘기를 또 해요. 언어가 구조니까 당연히 언어가 구조이기 때문에 갖는 체계가 있고 규칙이 있고 블라블라가 있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언어 구조의 기본 이래놓고 괄호 1번 언어 구조는 일반적으로 밑줄 아시죠? 계열관계. 밑줄 아시죠? 통합관계. 사실은 공부라는 건 어떤 개념하고 친해지는 거죠. 어떤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낯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친해지시면 됩니다. 빨리 친해지는 방법은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이 여러분 입에 짝짝 달라붙는 게 제일 좋죠. 다시. 자, 구조에 두 가지 관계가 나왔어요. 무슨 관계? 계열관계, 통합관계. 한 번 더 읽어요. 뭐라고요? 계열관계, 통합관계. 밑으로 가시면 똑같은 말 또 있죠? 동그라미 1번에 계열관계, 동그라미 2번에 통합관계 이래놓고 계열관계는 문장 속의 한 성분에 대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목록들 사이의 관계다. 아,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인가. 통합관계, 넌 뭐냐? 문장을 이루는 성분과 성분 간의 통사적 관계. 아, 이건 또 무슨 말이란 말인가. 우린말인데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해 쉽게 가라고 오른쪽 예문 밑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가로관계, 옆으로예요? 밑으로예요? 옆으로죠. 옆으로는 무슨 관계? 통합관계. 그죠? 자, 밑으로 세로관계라고 설명돼 있죠? 너를 뭐라고? 계열관계. 아, 삼성 계열사. 그럼 옆으로야? 밑으로야? 밑으로잖아. 계열관계, 세로관계고 통합관계, 옆으로. 다시요. 옆으로 관계 뭐라고요? 통합관계. 밑으로 관계를. 계열관계. 우리말에 먹다 밥을 나는. 그러면 여러분이 옆으로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밥을 먹다. 제가 막 던졌는데 여러분이 옆으로 관계를 맞춰. 여러분이 벌써 뭘 알고 있느냐면 계열관계 알고 계신 거, 통합관계 알고 계신 거. 통합관계. 이 통합관계를 뒤에 가면 통사적이라는 말로 또 같이 쓰게 돼요. 즉 통합, 통사적 그러면 옆으로 관계구나. 그럼 계열 밑으로 무슨 뜻인지 좀 더 보기로 하죠. 자, 거기 예문이 나오죠. 나는 공부를 한다. 그래서 나 자리에 나를 그 영수 철수로 바꿀 수 있어. 아, 이걸 밑으로 관계라고 하는구나. 또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바로 2번에 오시면 체계와 규칙이라는 말이 나와. 이미 우리 앞에서 기호적 특징 하면서 이런 말들을 다 봤어요. 체제, 체계, 개 동그라미 한번. 언어가 제도예요? 계통이에요? 계통, 그치, 계통. and 체계가 있다는 건 구조가 있다는 뜻이고, 구조가 있다는 건 그 구조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반드시 뭐가 있네요? 규칙이 있죠. 그래서 체계와 규칙 다 같은 관계인가 봐. 오른쪽 날개 오시면 계열은 체계와 한번 끊죠. 개 동그라미. 니네 친구예요. 계열은 체계하고 관계가 있고 통합은 규칙하고 관계가 있대. 자, 요 말 외워도 좋아요. 오른쪽 날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계열은 체계와 통합은 규칙과까지만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계열은 체계, 통합은 규칙하고 관계 있대요. 그게 뭔 말이야? 한번 가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나는 밥을 먹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별로예요? 여러분 딴 거? 나는 치킨을 먹다. 이걸로 바꿀까요? 훨씬 아름다운 1인 1치킨 하시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얘는 아침에도 치킨, 점심에도 치킨, 저녁에도 치킨을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와, 놀라운 너의 치킨력 막 이러면서 제가 칭송해 주었어요. 자, 아침에 식사하고 오세요. 삼각김밥 드셨어요? 아침을 잘 드셔야 되는데 우리 참 수험생이 아침 드시기가 쉽지가 않죠? 자, 나는 밥을 먹다. 제가요 여러분한테 아까 먹다 밥을 나는 그랬더니 여러분이 너를 문장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뭐라고? 나는 밥을 먹다. 옆으로 관계 무슨 관계? 통합 관계. 통합은 뭐하고 관계 있다고? 규칙. 그 규칙을 다른 말로 바꾸시죠. 문법입니다. 우리말은 서술어가 문장의 앞에 오는 경향이 있어요? 뒤에 오는 경향이 있어요? 뒤에 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앞에 있다고 틀리지 않습니다. 먹다 나는 밥을 해도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서술어가 뒤에 오죠. 그리고 누가 먹었니? 누가 먹었어요? 내가 라는 주어가 문장의 앞에 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뭘 먹었니? 밥을 이라는 목적어가 가운데 오는 게 우리말의 일반적인 규칙, 일반적인 통합, 일반적인 문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우리가 세 가지 짝꿍으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옆으로 관계 무슨 관계? 통합 관계. 너는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규칙. 그 규칙이 뭔데요? 문법. 옆으로 말을 만들어가는 관계를 통합이라고 하고 그것에 규칙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것을 문법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짜증나잖아요. 영어 공부할 때. 옆으로 관계를 모르겠어. 어떻게 말을 만들어가야 해. I, 커피, eat. 그러면 안 돼? 아니면 I, 커피, 드링크 뭐 하든가. 하여튼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실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건 아니죠. 우리가 대충 단어를 던져도 알아는 듣지만 그 말을 만드는 일반적인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문법을 공부하는 것과 같은 맥락. 서들 한번 쫙 그어봤어요. 한번 여러분이 여다가 여러 가지 한번 낱말을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쓰지 마세요. 제가 뭐만 칠판에 쓰면 여러분 막 쓰느라 정신이 없어요. 나 자리에다가 다른 말 넣어봅시다. 그렇죠. 대명사 시리즈로 가겠죠? 아니면 한 글자만 하거나 두 글자 해도 돼요, 여러분? 정주하면 아님. 자, 나 자리에 또 뭐 넣을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제 한 글자 또 들어갈 수 있는 말. 네가 해. 그죠? 제가 할게요. 철수. 또 뭐 집어내면 좋을까요? 거미? 갑자기 거미? 제 귀에는 거미로 들렸어요? 자, 는 자리에 한번 넣읍시다. 는 자리. 는 자리는 뭐 넣을까요? 는 자리. 가. 그죠? 훌륭하십니다. 주격 조사를 알고 계시네요. 또. 만 가능하죠. 철수만 가능하죠. 보조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많이 들어갔으니까 훌륭하십니다. 또. 한 개야. 자, 여기서 끝났어요? 자, 밥 대신에 넣어보죠. 밥 대신에. 치킨. 바로 치킨이 나오네요. 또. 밥하고 치킨만 먹으면 돼. 햄버거. 주로 우리는 서양의 그것을 좋아하는군요. 또. 김밥. 그렇죠. 김밥 넣어줘야죠. 또.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이 아침에 소주를? 그래요. 공복에 위를 세척하시네요. 을자리에 한번 넣어보시죠. 을자리에. 감사합니다. 주로 을과 을의 차이는 어디서 오죠? 받침이 있으면 을, 받침이 없으면 르를 쓰겠죠. 또. 감사합니다. 도 되는 것 같아. 또. 한 개야. 거기까지밖에 없어 앞에. 자, 먹자리에 넣어봅시다. 치킨을 재미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또, 씹, 왠지 욕 같아. 그죠? 씹, 가능하죠? 또, 선생님께 들이, 가능합니다. 들이, 가능하죠? 또, 사실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다가 뭐 해볼까요? 발로 차다. 자, 차 넣어봤어요? 다 자리에 한번 넣어보죠. 다 자리에. 우린 다밖에 몰라? 다. 온니 다야? 고있다. 진행으로 만들었어요. 보조용어 넣어서. 잘하셨어요? 또 다잖아. 다로 끝났잖아. 똑같이. 또. 냐? 또. 어라. 또. 자. 영어에 let's 만들 수도 있죠? 또.
는구나. 감탄도 됩니다. 혼자 했어요. 자, 여러분 나중엔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쭉 한번 어떤 말 대신 다른 말을 집어넣어 봤어요. 우리 옆으로 채웠어요? 밑으로 채웠어요? 밑으로, 그쵸? 재미있는 것은 나 밥 먹. 네가 이 문장의 진짜 뜻을 가지고 있다. OX. 오지. 그치? 너를 빼고 다른 말을 넣으면 다른 문장이 된다는 건 나, 너, 먹, 색칠된 큰 글자가 진짜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는 혹은 을, 다는 문법적인 뜻만 표지하는 녀석들이에요. 질문합시다. 이 나 자리, 밥 자리, 먹 자리가 진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제가 1번이라고 표시하고요. 는 자리, 을 자리, 다 자리가 문법적인 뜻만 가지고 있다. 제가 2번이라고 표시해 볼게요. 1번하고 2번 이 레인을 바꿀 수 있다. 2번 레인의 말이 먼저 올 수 있다. X죠. 우리말은 1번과 2번이 절대로 뒤섞일 수가 없어. 너를 고있다 마시 이런 형태의 문장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번 레인에는 1번 레인의 성격의 말만 와야 하고 2번 레인에는 2번 레인의 성격의 말만 와야 해. 너는 옆으로 간 게 밑으로 간 게? 밑으로 간 게. 이 관계를 뭐라고 배우셨어요? 계열관계. 즉 1번은 1번의 계열관계, 2번은 2번의 계열관계를 갖는 거죠. 열심히 쓰고 계시네요. 책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22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언어의 체계부터 갑시다. 체계. 뭐하고 관계 있다고 배우셨어요? 계열하고 관계 있다고 배우셨죠? 체계란 가로 1번 서로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물결, 선택 가능항의 집합. 체계, 계열, 옆으로 관계, 밑으로 관계? 밑으로 관계. 여러분이 지금 밑으로 관계를 만들었잖아요. 계열 관계는 뭐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항의 집합. 관계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밑에 줄 오시면 이 선택 가능한끼리는 다시 똑같은 말을 또 하지. 무슨 관계다? 계열 관계. 결국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체계가 뭔데? 그게 계열. 계열이 뭔데? 다른 말로 설명하시죠? 선택 가능항의 집합. 그 얘기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말로 설명하고 있을 뿐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가로 2번. 체계는 하나의 부류 안에 나타나며 끊읍시다. 우리가 1번 레인에는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이 따로 있어. 그리고 그 다음 말 밑줄 아시죠? 상호 배제의 가능성 밑줄 합시다. 자,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나, 너, 그 철수 거미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철수? 그래. 자, 는가 만도 중에 누가 마음에 드세요? 가. 그래, 가. 밥, 치킨, 햄버거, 김밥, 소주 선택하시죠? 치킨, 압도적이네. 자, 을만도 선택하시죠? 그래, also 합시다. 이것도 첨가. 먹, 마시, 씹, 들이차. 운명이 바뀌겠다. 자, 이 중에 뭐 고를까요, 여러분? 맛이? 맛이? 다고냐, 어라자, 능구나. 냐? 냐? 방금 우리가 이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를 이렇게 설명하네요. 하나의 부류 안의 체계, 즉 1번 레인과 2번 레인은 바꿀 수 없고 상호 배제. 우리가 철수를 선택하는 순간 누구를 배제했어요? 나, 너, 그 거미를 배제했지. 우리가 가를 선택하는 순간 는, 만, 도를 배제했지. 즉 많은 선택항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를 뭐 하게 되었다? 배제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여기는 and 가로 3번 어떤 체계는 선택 가능항이 무수히 많고 어떤 것은 한정돼 있대요. 자, 무수히 많다. 너는 무한하다는 뜻이고 한정돼 있다. 너는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는 뜻이죠. 자, 열려있는 너를 개방적이라고 하고 밑에 줄 닫혀있는 한정되어 있는 너를 폐쇄적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형광펜, 어휘범주, 개방적, 형광펜, 문법범주, 폐쇄적이라고 부른답니다. 질문합시다. 1번 레인과 2번 레인 중에서 어느 쪽이 들어갈 말이 훨씬 많아요? 1번 레인. 그치? 너는 무수히 많아. 물론 너도 제약이 언젠가 올 수 있지만 훨씬 2번 레인에 비해 많죠? 그 유식한 말로 설명하시죠. 개방적이다. 2번 레인에 들어올 말은 1번에 빗대면 훨씬 수가 작아. 너를 뭐라고 설명했네? 폐쇄적. 그러면 1번 레인을 뭐라고 부르는구나? 어휘범주. 2번 레인을 뭐라고 부르는구나? 문법
범주. 그럼 계열관계 범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네. 설명하시죠? 무슨 범주와 무슨 범주? 어휘범주와 문법범주가 있구나. 어휘범주는 어떤 성격? 개방적이고 문법범주는 배쇄적이다. 다 했네요. 다시 밑으로 관계 떠오르는 거 뭐? 계열. 널 다른 말로 체계. 계열관계, 체계 관계는 딱 두 가지 범주밖에 없어요. 자, 이쪽 범주 많다. 숫자가 제한돼 있다. 많다. 너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개방적. 어떤 범주? 어휘범주. 넌 숫자가 제한돼 있다. 폐쇄적. 어떤 범주? 문법 범주. 게임 끝났네요.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세 번째, 언어의 규칙과 체계. 또 나왔어. 규칙 동그라미 한 번, 체계 또 동그라미 한 번. 자, 언어의 규칙. 다른 말로 이미 배우셨죠? 뭐라고 설명했어요? 문법. 그치? 규칙.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문법 떠오르셔야 해요. 국어 문장은 일정한 규칙, 일정한 문법으로 당연히 짜여 있겠죠. 그래서 그 문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다라는 뜻인데 예문. 우리는 어제 산에 갈 것이다. 이상합니다. 어제 산에 갈 것이다?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누구 때문에 이상해요? 어제가 이상할 수도 있고 갈 것이다. 만약에 어제를 살리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해요? 가겠다. 어제가 가겠다야? 갔었다 해야죠. 만약에 갈 것이다를 살리고 싶으면 내일, 이따가 이런 말을 넣어줘야 해요. 잘했어요. 두 번째. 자, 궁금하면 저 언니에 물어봐. 나가리란 뜻입니다. 너 왜 나가리? 언니에게. 그치, 개가 없어. 넌 아주 중요한 문법의 공식이에요. 왼쪽 날개. 오늘 수업 다 끝나고 뭐 기억나니? 그러면 언어의 기능 막 두루루 훌륭합니다. 근데 얘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왼쪽 날개 형광펜 유정명사에게 무정명사에 미리 외우고 갑시다. 자, 공식이에요. 다시 누구 뒤에? 유정명사 뒤에 에게 무정명사 뒤에 에를 쓴대. 그럼 유정명사는 뭐고 무정명사는 뭐야? 이게 문법적으로는 감정이 있으면 유정명사, 감정이 없으면 무정명사 이래요. 근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찔러서 피 나오면 유정이에요. 응? 찔러서 피 안 나오면 무정. 아니, 그렇게 무식하게. 그게 제일 쉽다니까요. 아니, 시험장 가서 네가 감정이 있니 없니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찔러서 피 나오면 유정. 찔러서 피 안 나오면 무정. 이렇게 외우세요. 질문합시다. 친구에 선물 줬어요. 친구에게 선물 줬어요. 친구에게. 친구는 찌르지 않아도 알죠? 피 나옵니다. 친구에게 써야 해요. 개에 물렸어요. 개에게 물렸어. 개찌는 피 나와. 그래서 개에 물리다 하면 안 되고 뭐라고? 개에게라고 써야 해요. 일본에게 이겼어. OX. 일본에게 이기다. X죠. 일본은 찌르면 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일본 사람 아주 무시무시해서 피가 안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니까 너는 찌르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따라서 너는 일본에 이기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틀린 문장 찾는데 아주 중요해. 이 글자가 두 글자 한 글자니까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에게 애가 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삐뽀 피가 나오냐 안 나오냐 계산해야 해. 다시요. 유정명사 뒤에는 에게, 무정명사 뒤에는 에. 그래서 언니에 물어봐요. 언니에게 물어봐요. 언니에게 물어봐. 꼭 암기.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이와 같이 우리말은 규칙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 규칙의 나가리인 것을 찾아라 이러고 물으니까 공식도 하나 외우고 왔고요. 동글뱅이 2번. 문법적인 문장 혹은 비문법적인 문장을 문법적으로 고쳐내는 이런 모든 것들은 물결 언어적 직관. 그 나라에 살면 언어적 직관이 생기죠. 여러분이 국어 문법을 잘 몰라도 국어 문법에 전혀 관심이 없어도 배운 적이 없어도 우리말을 잘해요. 왜요? 설명하시죠. 언어적 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국어에 대한 한국어에 대한 언어적 직관이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어를 다시 문법을 배워서 한국말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시험은 말을 묻는 게 아니라 말의 틀, 문법 자체를 부르니까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미국에 산 적이 없으니까 뭔 없어요? 영어에 대한 언어적 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뭘 열심히 배워요? 문법을 열심히 배우고 단어를 외우셔서 우리 영어를 공부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문법을 안 배워도 이 언어적 직관이 탁월해지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뭐 하면 되게 해요? 방금 누가 말했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돼요. 우리가 사실은 문법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사실은 비문학 무슨 일기특강 막 이런 걸 막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막 어휘를 막 미친 듯이 막, 넌 무슨 뜻이니? 막 이러면서 막 외우지 않아도, 간합사니, 넌 무슨 뜻이니? 막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사실은 돼요. 뭐 많이 하면. 많이 읽고. 우리 왜 이러고 앉아있는 거게요? 책을 안 읽어. 잘하면서 우리가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어. 그냥 늘 중학교 때는 공부하느라. 그쵸, 여러분? 공부 너무 열심히 한 거죠? 책 읽을 시간이 하나도 없어.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대학 가서 노느라. 그죠? 책 읽을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3,000권만 읽으면 이 짓을 안 해도 돼요. 3,000권 읽으려면 1년에 300권씩 10년 읽으면 돼. 1년에 300권 읽으려면 하루에 한 권꼴로 읽어야 해.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와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공장 내서 뭐 찍어내듯이 공부하고 있는 중.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괜찮아요. 충분히 여러분 다 해낼 수 있어요. 제가 문법적 직관을 키워드릴게요. 믿고 가세요. 자, 언어의 규칙, 체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괄호 2번 내려오시면 언어의 체계,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의문, 형태소, 단어들은 일정한 체계를 이룬다. 이런 말을 하죠. 동글뱅이 2번 내려오시면 체계를 잘 활용하면 많은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너를 다시 4점 내려오시면 언어의 구조, 형광펜 구조. 의문, 형태소, 단어가 체계를 이룬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넌 뭐를 이루고 있다?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체계, 구조. 왜요? 체계의 계자는 계열이기도 하지만 단계이기도 하거든요. 왼쪽 날개에 삼각형 그림이 하나 나오죠? 별표, 별표. 미리 암기해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다만 오늘 외우진 않을 거예요. 다만 나 외우겠어. 강추합니다. 암기해도 좋습니다. 맨 밑에 의문이라는 애가 나오죠? 의문이 뭐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음과 몸을 배웠는데 너를 둘로 쪼개니 음을 원소로 하는 음소, 운을 원소로 하는 운소. 아주 유식한 말이 나왔어요. 네가 모임 뭐가 돼요? 음절. 음절이 모임 뭐가 되게 해요? 형태소. 형태소가 모이면 단어가 모여서 어절, 어절이 모여서 구절, 문장, 단락까지 우리 시험에 나와요. 단락까지가 박스 지문으로 시험에 나오고 글 자체는 뭐로 나오냐면 문학에서 우리한테 이론으로 물을 수 있겠지. 그래서 글 자체를 다루는 범주는 문학의 범주가 되고 비문학의 범주까지가 단락까지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이걸 우리가 언어의 구조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단계별로 마치 계단, 단계 똑같은 말입니다. 계층을 이루고 있고 니들이 하나의 틀, 전체의 체계를 이루고 있구나. 그래서 언어의 체계라는 말, 자, 또 괄호 2번의 체계라는 말에서 4번의 제목 구조 화살표 해두시고 같은 얘기구나 하나 확인하시면 돼요. 자, 괄호 2번 내려오시면 다시 설명하죠. 하나의 구조가 다시 다른 구조와 결합해서 큰 구조.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한테. 의문이 모이면 뭐가 돼요? 여러분 벌써 뭐라고 답했어요? 음절이라는 새로운 어떤 틀을 또 마련해내죠. 그 음절이 모임 다시 뭐가 됐다고? 형태소. 즉 니들을 밑에 줄에 형광펜 계층적. 단계별로 구조의 틀을 이루어 나가는구나. 계층적 구조까지 여러분 오늘 보시면 돼요. 게임 끝났어요. 정리합시다. 자, 오늘 우리 이거 배웠어요. 옆으로 관계, 무슨 관계? 옆으로가 뭐였지? 통합. 그치? 통합 관계. 통합은 뭐하고 관계 있었죠? 규칙. 그게 뭐였지? 문법. 자, 밑으로 관계. 넌 뭐죠? 계열. 자, 계열을 이룬다는 건 또 무슨 뜻이었지? 체계. 그래서 우리가 1번 체계와 2번 체계를 배웠어요. 1번 체계가 숫자가 훨씬 많아요. 2번 체계가 숫자가 훨씬 많아요. 1번 체계가 숫자가 훨씬 많아. 너는 무슨 적이다? 개방적이다. 2번은 숫자가 적다. 무슨 적이다? 폐쇄적이다. 너 무슨 범주? 어휘범주. 너 무슨 범주? 문법범주. 오늘 거기까지 해내면 돼요. 다만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체계라는 것은 또 뭐하고 관계 있다? 삼각형. 구조와 관계 있다. 체계가 구조와 관계 있다. 구조는 당연히 하나하나의 하위 범주가 모여서 상위 범주를 이루어가겠지. 최하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채워주세요. 뭐 의문 이건 꼭 알고 있어야죠. 의문이 뭐예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배워갈 거예요. 네가 모이면 음절. 네가 모여서 벌써 외우셨어요? 형태소. 와 훌륭하다. 형태소가 모이면 단어가 모여서 절 먼저 가야지. 그치? 어절, 절, 그쵸? 어절이 가고 그 다음에 어절이 모여서
구가 되고 그 다음에 절, 어절 다음에 문장도 빼먹고 그쵸? 문장, 구, 절, 단락, 글 이런 형태로 가겠지. 지금은 안 외웠으니까 제가 책망하지 않을게요. 다만 여러분 너를 꼭 알아야 해. 의문이 뭐라고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난이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게임 끝났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통합, 앤드, 계열에 대한 요 정도의 정의를 가지고 계시면 돼요. 23페이지 갑시다. 자, 우리 제목에다가 한번 일단 밑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언어의 구조적 특징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될 내용은 뭐냐면 언어와 인간이 과연 어떤 관계를 갖느냐 뭐 이런 설명들이에요. 자, 언어와 인간 중에서 특별히 제목에 1번에 언어와 사고 밑줄 한번 하시고 24페이지 넘기시면 언어와 사회 밑줄 한번 하시고 24페이지 3번에 언어와 문화 밑줄 한번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건 뭐냐? 언어와 생각, 사고가 관계가 있다. 언어와 사회과 관계가 있다. 언어와 문화, 이게 관계가 있다.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해요. 23페이지 같이 보시죠. 언어와 사고, 제 앞에다가 2016년 기출. 올해 나왔어요. 올해 여기 이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로 물었죠.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 문제로 풀게 될 거예요. 자, 언어와 사고, 언어와 생각이 어떤 관계냐.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관계가 있겠지. 그중에 우리 시험에 중요한 건 너하고 너입니다. 형광펜 언어 우위론적 관점. 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가운데 2점에 사고 우위론적 관점. 형광펜 한번 하시죠. 질문합시다. 4살짜리인데 얘가 아직 한국말도 사실은 제대로 잘 못하는데 이 엄마가 열심히 듣는 팝송을 막 따라 불러. 막 그러면서 Such a feeling is coming around me 막 이러면서 막 엄마가 부른 노래를 막 따라 부릅니다. 저 뜻을 아니? 그랬더니 뜻을 모른대. 자, 너는 언어가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언어가 먼저지. 또 유식한 말로 지금 뭐라고 우리가 밑줄하고 왔네? 언어 우위론적 관점 이렇게 밑줄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짝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지나만 가면 막 혈압이 막 올라가고 얼굴은 붉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겠는데 말을 잘 못해. 너는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말로 표출이 안 돼. 자, 마음 우린 여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죠. 마음은 생각은 있는데 말로 안 나와. 넌 뭐가 우위한 거? 사고 우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방금 뭐라고 밑줄하고 왔어요? 사고 우위론적 관점. 그래서 우리한테 뭘 주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얘기했거든. 우리한테 예를 줄 거예요. 그 예를 주면 이게 언어가 우위한 건지 사고가 우위한 건지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더 쉽게 보기 위해서 더 알고 가기라는 박스가 있죠. 너를 먼저 보고 갈게요. 거기 언어 우위 이렇게 설명했죠. 언어가 먼저다. 여러분은 언어 우위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시면 말이 먼저인지 아니면 사고 우위, 생각이 먼저인지 어느 쪽이 먼저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얘 보시죠. 자, 언어 우위론적 관점. 너는 언어 없이는 사고가 불가능하다. 반면 사고 과정 없이도 밑줄 언어가 존재해요. 얘 먼저 보시죠. 아이들이 뜻도 모르면서 어른말을 흉내내. 자, 뜻을 몰라. 밑줄 한 번 뭐가 없어요? 사고가 없어요. 근데 어른말을 흉내냈어. 말을 흉내했으니까 뭐는 존재해? 말은 존재하는 거죠. 똑같은 사례죠. 가사 의미, 뜻은 전혀 모르는 외국 노래를 따라 불러. 무슨 우위 관점? 언어 우위 관점. 오른쪽 와보시죠. 자, 사고 우위론적 관점. 언어 없이도 사고는 가능하다. 다만 표현이 어렵다. 예를 볼게요. 첫 번째 사례, 제가 아까 언급했던 사례죠. 좋아하는 이성 친구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뭔 있어요? 마음, 생각은 있는데 말을 못했어. 너는 뭐 우위? 사고 우위. 두 번째 살짝 부위. 음악을 들으면서 왜 좋은지 말로 설명 못해. 뭔 있어요? 음악이 좋다는 생각은 있는데 뭘 못했네? 말을 못해서 표현을 못했어. 너 뭐 우위다? 사고 우위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말이 먼저인지 아니면 생각이 먼저인지 파악하면 되겠구나 정도 확인하시고 약간 이론을 좀 보고 갈게요. 밑으로 위로 올라가 보시죠. 언어 우위론적 관점 괄호 1번 보시면 밑줄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쪽으로 입을 쫙 벌려줘야 해요? 언어 쪽으로 입을 쫙 벌려주셔야죠.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가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결 주관적인 언어 세계에 살고 있음.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다 생각을 달리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사과라는 낱말을 던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래 사과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애플을 하나씩 떠올릴 수 있어요. 이건 객관적이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막상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파랗고 작은 사과, 어떤 사람은 빨갛고 큰 사과, 다 다른 사과를 그리더라는 거지. 우린 객관적인 세계에 살아요? 주관적인 세계에 살아? 주관적인. 그게 언어 우위론적 관점의 주장이래요.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하겠지. 괄호 2번.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진짜 바깥에 주어져 있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물결 언어를 매개로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세상에 산다. 무슨 우위의 관점? 언어 우위의 관점. 이 설명을 좀 여러분이 읽고 언어 우위 얘기하는구나 찾으시면 돼요. 자, 2번 사고 우위론적 관점 한번 가봅시다. 언어가 반드시 사고를 지배하는 게 아니다. 말이 아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물결 언어의 제약을 뛰어넘는 사고, 말을 뛰어넘는 생각이 가능하다. 무슨 우위론점? 사고 우위론적 관점.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을 주든 사례를 주든 어느 쪽의 입장이거나 판별하는 정도 연습하면 돼요. 오른쪽 날개에 심화의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보시되 우리는 심화반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3점 맨 밑에 가시죠. 어느 쪽이 맞냐? 사실은 둘 다 일리가 있죠. 언어 우위론적 관점과 사고 우위론적 관점 둘 다 일리가 있다라는 설명이 두루두루 나오면서 다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둘째 줄 끝에 형광펜 사람 밑줄 하시고 나면서부터 계속 형광펜 자기중심적. 네가 언어 우위든 사고 우위든 공통된 것은 뭐냐?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언어를 쓰더래요. 대표적인 사례가 밑에 나와 있죠. 여기 저기 자기한테 가까운 거 먼저 먼 거 먼저 가까운 거 먼저 이것 저것 조만간 너는 조 이르고 만 뒤에 오는 이란 뜻이죠. 영어의 표현도 그렇고 인도어 표현도 그렇고 다 자기한테 가까운 걸 먼저 표현하더래. 무슨 생각이 담겨 있구나.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생각이 담겨 있더라. 이것은 어떤 언어나 마찬가지더라 정도 읽어두시면 됩니다. 너는 언어와 사고의 이야기였어요. 넘어가 볼게요. 언어와 사회 가봅시다. 자, 언어와 사회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언중이라는 말이 괄호 1번에 등장해요. 언중에 동그라미 한번. 그 말을 쓰는 무리를 언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언어는 언중과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말을 하죠. 이 문장의 밑줄을 쫙 전체 다 그어볼게요. 불가분의 관계란 게 무슨 뜻이에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꼭 붙어있는 관계를 우리가 불가분, 분리할 수가 없다. 불가하다, 분리하는 게 불가하다. 꼭 붙어있어야 하는 관계다. 질문을 바꿉시다. 언어와 국가는 불가분의 관계다. OX 아세요? 언어와 국가는 불가분의 관계다. 여러분 저를 안 믿는 거예요? 괄호 1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언어는 언중과 불가분의 관계다. 질문을 바꿀게요. 언어와 국가는 불가분의 관계다. X지. 그죠? 누가 불가분의 관계예요? 언중. 질문합시다. 영어는 미국 사람만 쓴다. X죠? 영어 쓰는 나라 어디 있어요? 또 호주도 쓰지. 원래 영어 영국에서 왔으니까 영국도 쓸 거지. 또 프랑스도 영어를 써요? 쓸 수도 있겠네. 또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언어는 국가와 불가분의 관계다. OX X. 그 말을 쓰는 무리 누구와 불가분의 관계다. 언중과 불가분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언어는 국가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 언중. 그 말을 쓰는 무리와 불가분의 관계. 자, 그런데 언어와 사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중요한 말, 언중. 언어가 언중과 관계에 있다. 그 말을 쓰는 무리, 즉 사회와 관계에 있는데 그것을 반영한 말을 좀 알아두시면 돼요. 괄호 3번에 밑줄 지역방언. 괄호 4번에 밑줄 사회방언. 방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네요. 지역별로 쓰는 무슨 방언이 있고 지역방언. 자, 사회방언도 이런 뜻이네요. 연령, 성별, 직업,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학력, 경제력 등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다른 것을 사회방언.
제 동기 중에 법학을 전공한 친구가 이제 친하게 지낸 친구가 4명이 있는데 다 이제 법조인, 나름 이제 한 분은 검사님이시고, 그렇죠? 볼 때마다 배가 아파요. 뭐 배가 아프다기보다는 좀 무섭기도 해요. 생활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이 친구 만날 때마다 들고, 또 한 분은 큰 기업의 법무법인 이제 팀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한 분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자기 이제 변호사 하신 후에 자기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친구들이 또 여러 분 있고, 뭐 이제 이런데 이 4명이 모이면 지들끼리만 얘기해요. 끼어들 수가 없어. 자기들끼리만 아는 말을 막 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처음에는 막 물어봤어요.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스톱. 그래서 저를 멈추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해. 제가 왜 이들의 말을 못 알아듣죠? 이들이 무슨 방언을 쓰기 때문에? 사회 방언을 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이제 사회 방언을 곧 쓰시게 될 거예요. 국가직이 어쨌니? 지방직이 어쨌니? 서울시가 어쨌니? 밖에 있는 사람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우리끼리의 이야기야. 무슨 방언? 사회방언. 그치? 사회방언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방언의 종류 2가지. 경상도에서 쓰는 말 무슨 방언? 지역방언. 계층별로 쓰는 말 사회방언이 된 거네요. 앤드 6번째 6번의 가로 동그라미 한번 아시죠? 언어에는 당연하지. 언중에 사회적 가치가 반영됩니다. 무슨 얘기야? 언어에는 그 말을 쓰는 언중에 사회적 가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반영된대요. 여러분 요즘 평상시 낱말 중에 무슨 말을 가장 많이 쓰세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듣는 말 중에 가장 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 시리즈가 있어요. 수저 시리즈. 무슨 금수저, 뭐 은수저, 흑수저, 막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뭐야, 뭐 수저가 뭐가 중요해, 막 이런 생각 드시면서, 또 요즘은 심지어 다이아몬드 수저가 나왔대. 그래서 뭐야 그건 또 막 이러면서 막 들을 때마다 사실 화도 나고 막 이런데, 언중이 그 말을 많이 써요. 또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좀 지나겠네. 헬조선? 언어에는 그 말을 쓰는 언중에 뭐가 담겨 있어요? 사회적 가치. 우리가 그 시기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가치가 담겨 있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이런 사례를 줄 수도 있지. 형광펜 유길준의 서유견문. 형광펜 아시죠? 자,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름이 제목이 뭐라고요? 서유견문. 서양을 유람했어. 놀고 온 거죠. 이렇게 놀러 다니면서 견문, 보고 들은 것. 옆에 설명 보시면 유길준이 미국과 유럽을 여행하면서, 즉 서양을 유람했네. 그러면서 보고 느낀 것을 적었는데 거기에 무슨 사상이 담겨 있게요? 개화사상. 밑줄 한번. 당시에 이 사상을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구나. 사회적 가치가 담겨 있구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7번에 세모 한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 중에는, 자, 어휘 밑줄 하시고, 사회 물결 주류의 세력의 시각에서 형성까지 물결하시죠. 우리는 동해, 서해, 남해, 바다를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제주도 살아. 제주도 사는 사람 나에게는 남해예요. 남해가 아니야? 남해가 아니야. 사실 나의 위치에서 따져보면 무슨 해예요? 북해.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해라고 불러. 어느 쪽에 사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제주도 아닌 쪽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사회 주류가 그렇게 부르니까 생각 없이 뭐라고 불러요? 남해라고 불러. 이 말은 바른 설명이구나. 이 말이 나오면 O 하시면 돼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 중에는 누구의 시각? 주류 세력의 시각에서 형성된 게 많다라는 거죠. 밑에 얘 이런 데도 나와죠. 슬픈 예죠? 유색인종. 유색. 뭐가 있어요? 색깔이 있어. 컬러가 있어. 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만들어냈겠어요? 색깔이 없는 하얀 화이트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겠지. 누가 주류였구나? 백인들이 주류여서 만들어낸 말. 그래서 이런 예가 나오면 주류 세력의 시각에서 형성된 사례구나 정도 보시면 돼요.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 첫 번째 뭐 보고 왔냐면 언어와 생각이 관계에 있다. 언어와 사고 보고 왔어요. 질문합시다.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막 노래 불러. 뭐가 우위하다? 언어가 우위하다.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말을 못했어요. 사고가 우위하다. 질문할게요. 언어는 국가와 불가분의 관계다. X. 중요한 말. 누구와? 언중. 언중은 그 말을 쓰는 무리라는 뜻이죠. 언중과 불가분의 관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언의 종류엔 2가지가 있어야 해. 뭐하고 뭐? 지역방언, 사회방언. 그죠? 사회방언이 뭐예요?
그치, 법조인들이 쓰는 말, 수험생들이 쓰는 말, 이런 애가 사회방언이야. 고2들의 언어를 분석했걸랑요? 특히 고2 남학생. 조사, 어미 빼고 다. 그런 말들. 이것도 무슨 방언의 사례? 사회방언의 사례.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방언엔 두 가지가 있어야 해요. 또 질문.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어휘 중에는 사람들이 주류 세력의 입장이 담긴 어휘가 많더라. OX. 오, 이런 사례를 쭉 주면 뭐와 뭐가 관계에 있다. 언어와 사회가 관계에 있다의 예가 되겠죠. 마지막 언어와 문화 갑시다. 자, 거기 괄호 1번. 언어 자체가 문화 유산이죠. 우리의 언어, 정말 아름다운 언어. 제가 봤던 댓글 중에 가장 감동적인 댓글이 있었어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강사 된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강사 됐을 땐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고회원 뭐가 나오나. 그랬더니 뜻밖의 고회원 나이 뭐 이런 거. 다른 어떤 강의 평가 막 이런 게 잡히는 게 아니라 고회원 몇 살? 아는 사람 누구? 몇 학번? 뭐 이런 거. 이런 질문을 보면서 혼자 막 웃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안 봐요. 왜 안 보냐면 너무 좋은 평가를 봐도 교만해. 그래, 내가 강의를 잘하고 있어. 막 교만해지는 것 같고, 또 막 이렇게 악담만 쓰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들으면 사실 사람인지라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은 안 와. 막 이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상담할 때 우리 학생이 어떤 걸 캡처해갖고 장면을 찍어갖고 오셨어요. 선생님 꼭 보여주고 싶은 댓글이 있대. 그래서 뭐예요? 라고 봤더니, 세종대왕 다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한글을 잘하는 사람이 노량진에 한 사람인데 누구게? 자, 그 댓글 가지고 오신 거예요. 세종대왕 다음으로 주시경 선생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서 주시경일까 고혜원일까 막 이런 댓글을 어떤 분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마 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런 댓글 환영해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언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우리 인위적인 건 다 문화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이 문화라는 얘기는 문화의 반의어가 뭐란 뜻이게요? 네이처, 자연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가한 건, 인간의 손이 닿아서 만들어진 건 다 문화. 그러니까 언어도 인간의 손이 가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한글은 정말 위대한 글자죠. 누가 만드셨어요? 영조? 설마? 설마 여러분 누가 만들었죠? 세종대왕 단독이 만들었다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어요. 물론 학자들이 도왔다 이런 의견도 존재하지만 세종대왕이 단독으로 만들고 나중에 좀 도와준 거 아니야? 이쪽이 훨씬 우세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다 알려진 아주 훌륭한 글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자를 열심히 공부할 건데 너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볼게요. 언어는 괄호 2번 문화활동의 수단. 당연하죠. 언어 자체가 문화이기도 하지만 문화활동을 하는데 말이 없으면 너를 어떻게 진행할 방법이 없겠죠. and 자, 그 옆에 보시면 따라서 대부분의 문화적 산물들은 당연히 언어가 도가 된다. 뭐와 뭐가 관계 있다는 얘기네. 언어와 문화가 매우 밀접한 관계다. 외우지 마세요. and 괄호 3번에 너 하나 별표하죠.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를 당연히 반영하죠. 특히 형광펜 어떤 부분에 그치, 어휘, 보케블러리 부분에 그 특징이 잘 드러난대요. 한국 사람은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 많이 쓰는 말 중에 외국 사람 이 말 다 알잖아요. 빨리. 우리의 문화가 담겨있는 어휘죠. 또 우리 어떤 말 많이 사용하게요? 우린 다 죽어. 배고파 보세요, 여러분. 배고파 죽지. 더워 보세요. 더워 죽을 거잖아. 추우면 추워 죽어요. 좋으면 좋아 죽습니다. 우린 항상 죽어. 굉장히 정열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는 모든 일에 좀 목숨을 걸고 하는 것 같아. 자, 어디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어휘에는 그 나라의 문화가 담겨 있대.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쓰면 그 어휘에는 문화가 담겨 있답니다. 예문 보시죠. 에스키모의 눈에 관한 어휘. 여러분 아는 눈의 종류 한번 대보세요. 진눈깨비, 한방눈, 싸라기 눈, 끝. 우린 눈이 끝나. 그죠? 이 정도면 끝나죠? 뭐 첫눈, 뭐 이런 정도? 근데 이 에스키모인들은 눈이 그렇게 많대요. 삼각형 결정의 눈, 뭐 네모 결정의 눈, 내리다가 맞눈, 내리다가 비처럼 오는 눈, 무슨 눈, 그래서 뭐 눈이 뭐 2,000개에서 3,000개까지 있답니다. 왜 그래요? 눈이 많이 와. 그걸 우리 요식한 말로 눈이 많이 오는 뭐야? 문화야. 눈이 많이 오는 문화다 보니까 눈에 관한 어휘가 매우 발달했어요. 여러분 영어로 번역하세요. 벼.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건 다시 할게요. 자, 쉬운 거부터 갑시다. 쌀, 라이스, 밥, 라이스. 계속 하면 돼. 모, 라이스, 벼, 라이스. 아니, 우리는 다 다른데 왜 영어는 다 라이스예요? 우린 뭐가 발달했구나? 거기 밑에 물결하면 돼. 농사 관련, 농사 문화가 발달했구나. 농업 문화가 발달해서 그 어휘가 많더라는 거죠. 이런 예를 주면 뭐와 뭐의 관계구나? 언어와 문화. 특별히 문화가 어디서 발견된다고요? 어휘에서 그 특징이 많이 발견되더라. 25페이지 오시면 당연하지 문자 언어가 생기면 문자 언어가 있으면 그 문화의 발달을 촉진하겠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문자가 없었어 봐요. 우리는 아마 어쩌면 중국에 속국이 되었거나 일본에 하루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문자가 있다는 건 그 문화 발달에 엄청난 공헌을 하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디언을 보세요. 인디언이 정말 아름다운 정신의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화가 많이 남겨져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래요? 문자가 없었어. 이들에게 문자가 없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해. 자, 아들아 잘 들어. 너희 38대 조상은, 너희 39대 조상은, 너희 40대 조상은 쭉 설명해 주시다가 갑자기 그럼 그 이상을 알 수가 없는 거. 뒤로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져. 반드시 문자가 있어요. 그 문자로 문화의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 그 얘기죠. and 다섯 번째, 언어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에서 당연하지 문화적 차이를 유발시키기보다 끊읍시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물결, 문화적 관심을 반영한다. 물결 아시죠? 이 문화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프랑스에 그 이제 한국어 알리기, 한국어 알리기 도우미 이런 걸로 이제 파견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프랑스 구경은 하나도 못했고요. 그냥 가서 이제 그거 홍보 활동만 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아요. 관심이 매우 많았죠, 그쵸? 아니라 전혀 없어요. 전혀 우리의 이야기를 거들떠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아. 근데 이 프랑스를 한 쾌에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오빠가 한 사람이 있어요. 강남스타일. 이 오빠 가서 유럽을 쫙, 사실 그 전에 샤이니도 혁혁한 공을 했고, 여러분들이 가서 그 역할을 했는데, 이 강남스타일 노래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언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재밌는 게 그 언어를 쓰잖아요. 그럼 또 뭐가 관심 있어요? 드라마, 영화, 이런 것도 관심 있고, 노래도 당연히 관심 있을 거고, 이게 상호 왔다 갔다 하죠? 또 드라마, 영화 보면 막 먹잖아, 그죠? 그 나라 음식도 관계 있어. 모든 언어와 문화가 아주 밀접한. 당연히 그러니까 그 언어를 사용하면 그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당연히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관심이 반영된다. 맞는 설명. 여러분 머릿속에 이 말이 동그라미란 뜻이구나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밑에 더 알고 가기 언어와 문체의 아주 어려운 얘기가 쭉 나오는데, 자, 너는 여러분이 살짝 별표해 두시고 심화반이라고 메모하신 후에 수업 공부하다 보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잠이 너무 잠이 너무 잘 와요. 잠이 너무 안 올 때 이 페이지를 딱 펼쳐놓고 10번만 읽으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눈이 스르르 잠기면서 넌 자게 되고 잠이 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심화반 가면 같이 암기도 할 거예요. 끝났어요. 정리합시다. 우리 세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언어와 생각이 관계에 있다. 두 번째 뭐 볼게요? 언어와 사회가 관계에 있다. 세 번째, 언어와 문화가 관계에 있다. OX 한번 합시다. 언어는 국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X, 뭐와? 언중과. 언어의 사회방언과 지역방언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어와 문화가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X, 뭐가 관계에 있다? 언어와 사회가 관계에 있다는 뜻. 우리는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자기의 언어, 주관적인 언어로 표현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너는 언어위예요? 사고위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는, 그래 어려웠어. 길었거든.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표현해낸 세계에 살고 있다. 넌 언어위, 사고위, 언어위. 이론만 보시고도 어떤 쪽이구나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가죠. 쉬어가요.